안녕하십니까. 예. 아, 제가 그 발표라는 거는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떨리고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밌게 진행해 보고 싶고요. 저는 개발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PPT가 정말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셔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그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쿠팡 같은 회사들 다녔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낡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새 기술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백엔드랑 안드로이드 개발도 가능한 iOS 개발자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스위프트 프리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패키지점 스위프트를 조작해서 전 세계 맵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 내용하고 TCA를 가지고 아주 조그만 소스 예제를 보여드리고 요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저희 팀에서 개발한 어플의 작은 기능을 보여드릴 거고요. 주요 내용은 제가 일하다가 너무 지쳐서 서울숲에 가고 싶었고요. 가면서 전기차에 충전을 해두고 싶었고, 바람 쐬는 동안에 충전시켜 놓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곳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출시한 앱을 지금 시연 드리는 거고요. 위치로 이동해서 주변 검색을 하고 충전소를 제가 원하는 것을 눌러서 경로 탐색을 하고 그것을 바로 차로 전송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지만 해당 기능 만들어주신 배용렬 조현철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스위프트 PM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패키지점 스위프트가 전부이긴 하고요. 이 부분들을 사용해서 맵들을 어떻게 조작할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위프트 PM이란 SPM이라고 이제 불리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엑스코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스위프트로 코딩을 해가지고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직접 만들거나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직접 만드는 부분들은 저희가 만족감이나 아니면은 유지 보수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기존의 것을 이용하면은 내 시간을 아끼고 집에 빨리 갈 수 있고 연차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 것과 새로 만드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쓰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대자동차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공통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합체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패키지별로 특성이 있고 재사용성을 염두에 두고 분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많은 패키지 중에 오늘은 맵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맵이 존재하는데요. 구글 맵 위에 국내에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저희가 쓰는 루토, 그리고 국외에는 구글, 히어, 탐탐 등이 있을 거고요. 이런 맵들을 저희가 이제 동적인 형태들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패키지에 분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젝트에 어떻게 넣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부 다 포함시키는 부분이죠.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맵들에 대해서 만약에 구글이나 히어 아니면은 국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맵들을 전부 다 포함시키는 빌드를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딱 필요한 맵들만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국내 맵에는 루터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해외 맵에는 구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장단점이 또
존재합니다. 뭐 빌드가 쉬운 점과 용량이 방대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함시킬 때에 대한 부분이고요. 딱 필요한 것만 할 때는 설정이 쉬워지고 용량하고 빌드 속도가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왜 그 패키지에 공을 들였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덜 동적이었고요. 값들을 하나씩 세팅해서 추가해 주는 부분들이 발생하였고, 가장 큰 문제는 개발 일정이 저를 항상 추격했습니다. SDK 적용을 빠르게 적용하고 싶었고, 이런 세팅들을 하는 간혹간혹의 실수를 없애고 싶었던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적인 부분은 빼고요. 이제 패키지로 어떻게 이거를 세팅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패키지.swift 안쪽에 보면은 패키지 변수를 넣어줄 때 저희가 이런 형태들로 넣어주게 되죠. 맵들에 대한 부분들을 편의상 지금은 ABC 맵으로 표현했고요. 요거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사용하고 싶은 타겟을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주고 가져다가 사용하는 게 되는데요. 문제점은 제조사마다 사용한 함수 이름이 다르고, 코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기점이 필요합니다. 스위치나 if문 같은 것들을 분기를 쳐줘야 되고요. 사용하는 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맵킷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사용해야 되는 패키지.swift에서 관심이 없어야 되는 SDK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사용하는 쪽의 코드입니다. 이거는 저희 쪽의 초기의 좀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맵뷰에 보면은 A맵과 B맵을 두 개 다 포함을 시켜서 원맵뷰라는 부분을 넣어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분기를 쳐서 맵에다가 마커를 보여주는 그런 예제를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동은 정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맵 타입을 사용하고 싶을 때 맵들에 대한 표시가 되고 마커를 찍히는 부분들은 이게 제대로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지금은 ABC까지만 이제 표현했지만 G맵이라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은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이 한 파일에서 수정을 하다 보면은 다른 집중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간섭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패키지 형태로 좀 추가를 해봤고요. 이제 프로덕트에 원맵이라는 걸 넣어주고, 타겟에도 원맵 타겟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BC 맵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시켜주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원맵이라는 부분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딱 한 가지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원맵이 추가가 됐지만 기존 소스 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네, 조금 신이 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분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더 개선된 패키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패키지 쪽에 저희가 스위프트로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인원값으로 맵 타입이라는 것을 넣어주고요. 케이스에 A맵, B맵이라는 걸 넣어주고, 맵 타입 변수에 저희가 엔바이러먼트로 받을 수 있는 외부 변수 값으로,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는 값이죠. 요걸 가지고 맵 타입을 넣어주고, 뭐 A맵이든지 B맵이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기본 값인 A맵을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를 조금 더 수정한 부분에 위쪽에는 조금 전처럼 이제 변수 선언하고 인원값을 넣어준 거고요. 아래쪽에 패키지 부분을 넣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분기를 쳐주게 되는 거죠. 스위치 맵 타입을 해가지고 뭐 A 맵 타입일 때는 A 맵 타겟을 사용하게 하고, B 맵에 대한 부분은 추가를 안 시켜주는 형태들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코드 쪽에 아까 변경시켜 주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맵뷰 쪽을 다시 돌아왔고요. 봤을 때 저희가 패키지.swift에서 A맵을 지정하게 되면은 B맵이라는 부분이 임포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SDK 자체가 참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패키지.swift를 조금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swift에서 조금 더 수정해 볼 부분은 스위프트 세팅스를 이용해 볼 거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개선했었던 스위치로 분기를 쳤던 A맵이라는 케이스 쪽에 아래쪽에 스위프트 세팅스에 define 값으로 전처리 값을 넣어주고요. A맵이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지금 약간 줄임으로 되어 있는데 B맵 같은 경우는 똑같은 코드로 define B맵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맵뷰로 돌아와서 저희가 전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 if로 분기를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A맵을 참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임포트 A맵을 할 수 있고, B맵을 참조할 수 있을 경우에는 B맵을 이제 참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임포트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에 add 마커 하는 부분에 마커를 추가하는 부분에서 분기를 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B맵이라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건데요. 공통적으로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핵심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름은 코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패키지.swift를 거의 마지막적으로 건드려 보는데 여기 원코어라는 이름을 넣어주고요. 이 코어에 들어갈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될 것입니다. 네, 참 쉬워요. 자, 원코어를 이제 구성해 주는데요. 원코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타겟 쪽에 원코어라는 파일을 만들고 원 인터페이스에 add 마커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A맵에 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B맵의 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 시켜 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각자만 신경 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맵의 원코어를 임포트 시켜줍니다. 아까 만들었었던 원맵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임포트해서 원코어를 넣어서 여기다 인터페이스를 채워주고요. 이후에 아래쪽의 코드에 create와 add만 넣어줘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맵의 인터페이스만 뽑아서 마커를 추가하는 부분들을 공통화 시켜줘서 저희가 집중하려는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런데요. 패키지에서 설정된 파일들로 원맵에서 지원하는 SDK를 지정 가능하고 추가 삭제는 패키지 수정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은 안 쓰는 소스더라도 일단은 킵해 둘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네, 최대의 장점은 제가 사실 이거 성대모사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안 오셔가지고 하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패키지들을 수정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지금 물어보시면은 내일까지 테스트만 해보고 QA 버전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완전한 코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최종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으면 지금은 런타임이라는 거를 디버그로 사용하고 있고요. 맵을 모두 다 포함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세팅들은 빌드하는데 각각의 그 맵 SDK를 포함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현재는 패키지에서 포함한 SDK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Git 브랜치, 엔바이러먼트 설정들에 따라서 SDK 버전 분기도 자유롭게 가능하게 됐고요. 그 앞에서 본 코드에서처럼 .add만 사용해가지고 디펜던시 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변경사항은 각각의 인터페이스 구체화되는 부분에서 수정하면 돼서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그 맵 전체 구성을 할 수 있게, 같은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하면서 되게 그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앞에서 TCL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과정은 현대자동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UI 뷰에서 맵 뷰에 마커를 추가하는 부분을 제가 하나 가져왔고요. TCL을 이용해 가지고 맵 뷰를 조작하고 상태가 변하는 것을 전대 밟고 처리하도록 구현을 하는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코드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TCA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이거를 베이스 맵뷰를 사용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기능들을 더 추가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 맵뷰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베이스 맵뷰의 뷰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스토어로 받아주고 이 안쪽에 원 맵뷰라는 부분을 넣어주고 스테이트의 마커 값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맵이라는 리듀서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스테이트 액션 바디 쪽에 구현을 해주고 뭐 스테이트 쪽에는 마커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액션에는 뭐 액션을 동작하는 거죠. 센터로 이동하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액션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듀서 쪽에는 조금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어떤 동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만든 베이스 맵뷰는 그 사실 그 공통적인 동작들만 할 수 있도록 그 넣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 샘플 맵뷰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왔고요. 샘플 맵뷰 안에는 그 아까와 비슷한 형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V스택 안쪽에 보면은 베이스 맵뷰가 있고요. 이 베이스 맵뷰를 그대로 그 스토어 스테이트 액션 그냥 쓸 수 있게 해놨고, 버튼을 하나 눌렀을 때 스토어 쪽에 샌드 애드 마커를 해서 마커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 액션을 전달할 수 있는 걸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샘플 맵이라는 이 그 리듀스 쪽에서는 그 리듀스 아래쪽에 보면은 애드 마커 했을 때 베이스 맵 스테이트에 마커가 추가돼서 저희가 원하는 베이스 쪽에 값이 추가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줬습니다. 제가 되게 천천히 했네요. 예.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맵뷰를 재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준 베이스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덧붙이는 게 가능해집니다. 저희 앱에 있는 그 길찾기 위치 전송, 검색 같은 기능들을 다른 화면이지만 하나의 코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오랫동안 이제 회사 다니면서 여러 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생각했었던 거는 버스를 놓친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늦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버스가 오고 있다는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하시고 다음 기회를 항상 잡기를 바라고, 다음 버스가 오면은 현대자동차에서 TCA와 패키지.스위프트를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혁이었습니다.